24번 문제입니다. 예. 요 문자식이 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요. 소수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일단은 문자식을 보시면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의 값이 과연 무엇이 돼야 될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 소수를 떠올리시면은 소수는 이제 약수가 이제 1과 자기 자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연수의 곱으로 소수를 표현한다라는 거는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이 소수는 자연수 1과 자기 자신 이런 식의 형태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저 위에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만 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일단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전략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시면은 문자가 x, y 두 개가 있는데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수를 합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가 지금 보니까 x에 가는 2차식이죠. x의 입장에서 그다음 y의 입장에서도 2차식이죠. 이럴 때는 이제 두 문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문자 기준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x 있는 걸 다 앞으로 빼고 올게요. 그럼 세 번째 7xy랑 네 번째 마이너스 10x가 있겠네요. 그래서 더하기 7y 마이너스 10에 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자는 y랑 상수항밖에 없잖아요. 걔도 마찬가지로 남는 것도 그냥 막 정리하지 마시고 그 문자에 관해서 남아있는 문자 중에서 하나 기준을 잡아서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을 쓰면 되겠습니다. 12y제곱 마이너스 43y 그 다음에 빼기 39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뒤에 있는 거를 일단은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잘 인수분해 주시면 돼요. 지금 뒤에는 이 값이 인수분해를 어떻게 될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분명 1차식의 곱으로 7y 빼기 10이 나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2의 약수들을 생각해보면 이 3과 4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두 개 더해서 7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 3과 4라는 조합을 일단 찾은 거고 뒤에 것만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뭐 3 곱하기 13 정도가 떠오르죠. 그럼 3, 13 써주시고 아래쪽에 마이너스를 붙일까요,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안 되면은 반대로 여기다가 13을 쓰고 여기다가 3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해서 52가 되고 이렇게 되면 9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52 플러스 9가 돼서 마이너스 43 딱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그래서 아래쪽에 인수분해식을 써보면은 x 플러스 3y 빼기 13 그럼 뒤에는 x 플러스 4y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 y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이게 둘 중 하나의 값이 이제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정리해 보면은 요게 1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3의 값이 1인 케이스랑 x 플러스 4y 더하기 3의 값이 1이 되는 케이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식에서는 x 더하기 3y의 값이 14 아래 있는 식에서는
x 더하기 4y의 값이 마이너스 2인 지금 xy의 지금 조합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아래 있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y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x는 11,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x가 8, y 대신에 3을 대입하면은 x가 5, y 대신에 4 대입하면은 y가 2,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x, y가 지금 순서성의 개수가 여기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위에다 대입을 해서도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합이 있는지 일단은 x 대신에 11, y 대신에 1, 6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1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이 조합 자체가 앞에 있는 1차식이 1이 되도록 하는 x, y의 조합인 건데 그럼 위에 x 대신에 11, y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뒤에는 18이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18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 소수가 아니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8을 대입하고 y 대신 2 대입하면은 8, 8, 3인 거니까 19가 되겠네요. 그럼 1 곱하기 19는 이제 19는 소수죠. 그래서 이제 요게 되겠네요. 지금 나머지 것도 확인해 보시면은 x 대신에 5를 대입하고 y 대신에 3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20이잖아요. 지금 소수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와 4도 마찬가지로 대입해 주시면은 2 더하기 지금 16 더하기 3 21이죠. 얘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x의 값은 8, y 값은 2게 됩니다. x 대신 8, y 대신 2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답 4번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범위가 지금 제대로 지금 주어져 있지 않네요. 지금 a-1부터 a까지이고 x의 범위가 fx가 주어졌을 때 fa-1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fx의 최대값이 1이래요. 지금 일단은 저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 fx 그래프를 일단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거니까 이게 위로 블록인 그래프인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축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축이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3의 값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 범위 a-1 이상 a 이하의 범위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f3의 값이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그게 1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18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의 값이 1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9가 나오고 여기까지 6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2a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서 a의 값이 2분의 5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a가 2분의 5다라고 했을 때 진짜 이 조건에 만족하는지 a가 2분의 5가 되면은 위에 있는 그 범위가 현재 2분의 3 이상이고 x의 값이 2분의 5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3에서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풀었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예, 이 문제는 지금 축이 문제에서 주어진 x값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쵸? 그럼 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니까 지금 이 범위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왼쪽 또는 오른쪽에 축이 안 걸리는 범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a-1부터 a의 값이 둘 다 3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1부터 a 값이 둘 다 이 범위가 3보다 큰 경우를 고려해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번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범위가 이제 3보다 작은 쪽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A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A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FA가 최대값이 1이 나오는 케이스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가 이 범위에서 이렇게만 있는 경우 생각을 하니까 최대값이 A-1에서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 대신 a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2a 빼기 3의 값이 1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a의 값은 바로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a가 2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은 a가 2일 때는 만족을 하죠. a가 2일 때는 만족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a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은 문제에서의 조건이 1 이상 x의 값이 2 이하가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a에서 이제 최대값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하에 풀었는데 맞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이제 a-1에서 이제 최대값이 혹시 나오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에 이제 a-1의 제곱 더하기 6배의 a-1 마이너스 2a 빼기 3의 값이 혹시 1인 케이스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에 지금 더하기 2a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6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더하기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쵸? 요거의 값이 1을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6의 1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우변을 이항시키는 플러스 11인가 이렇게 네.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1 근데 여기서는 판별식을 썼을 때 음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a 값은 여기서 이제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1번에서 계산했었던 거 fa가 1을 만족시킨 a의 값 a가 2가 나왔을 때가 우리가 맞게 구한 거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a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f1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래서 x 대신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고 a가 2라고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6번 문제입니다. 지금 복소수 z가 주어졌을 때 두 복소수가 주어져 있고 이 두 복소수 보시면은 요 두 개 주어져 있죠. 이렇게 그게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제곱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자, 다시 갑시다. (16번) 보겠습니다.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보시면 이 복소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가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한 a, b에 대해서 b제곱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하시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얘를 딱 보는 순간 뭐 어떤 학생들은 그냥 뭐 z의 값을 바로 a 플러스 bi로 둔 다음에 얘를 바로 대입하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게 대입해서 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지금 이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문제에서 대입했을 때는 좀 더 유용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은 각각의 값을 얘를 뭐 z1 얘를 z2로 잡았을 때 지금 문제는 지금 z1과 z2가 둘 다 실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실수들의 켤레를 해도 자기 자신 것 같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z2의 값들도 여기에 켤레를 붙이더라도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고 갈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z1과 z2에 대해서 켤레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지금 덧셈이나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 이것들의 켤레를 붙인 것은 그냥 바로 z1과 z2에다가
각각의 켤레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사칙연산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나눗셈을 할 때에는 분모가 0이 안 되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Z1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저 전체에 켤레를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Z분의 1-2Z 있잖아요. 이 전체에 켤레를 붙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것들은 이 켤레들이 모든 항에 다 이제 분배가 되면서 붙습니다. 그러면은 Z의 바 분의 1의 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Z의 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의 값은 Z 바 분의 그러니까 실수 1의 켤레 수는 자기 자신이 될 거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실수가 되는 거니까 켤레를 붙이기 전에 있는 값.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은 Z1이 일단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Z1에 켤레를 하더라도 그게 Z1과 같다. 얘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따라서 저 왼쪽에 있는 Z1에 전체에 켤레를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Z분의 2-2Z 바인 거잖아요. 현재 Z1이 그거 전체에 켤레를 붙이게 되면은 이 켤레의 값은 이것들이 각각 모든 항에 켤레를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쟤는 Z 바분의 1의 바 마이너스 2배의 켤레 바의 바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럼 얘는 Z의 바분의 여기는 실수에 켤레를 붙이더라도 자기 자신이 될 거니까 그냥 1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켤레를 한 거에 다시 켤레가 하면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를 이용해서 마저 정리를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배의 Z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게 이제 Z1에 대한 켤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Z1에 대한 켤레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건데, 네. 켤레를 붙이기 전이나 켤레를 붙이긴 후나 그 값은 동일하다는 식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Z분의 1-2Z가 있죠. 네. 요만큼의 값이 Z 바분의 2-2Z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Z-2Z의 제곱 이거의 값은 Z바 마이너스 2배의 Z바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전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넘어가고, 아이고. 네. 얘로 넘어가고 얘로 넘어와서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Z-Z 바가 되는 거고, 이거의 값은 2배의 Z 제곱 마이너스 Z 바의 제곱인 거니까 한 번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Z랑 Z 바가 현재 0이 아니죠. 지금 위에 보시면은 A랑 B가 둘 다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B가 일단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켤레를 붙였을 때 그 켤레와 원래 그 복수수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지금. 따라서 네, Z-Z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1의 값은 2분의 1의 값이 Z 더하기 Z 바가 됩니다. 첫 번째 식이죠, 이게. 두 번째 Z2를 가지고도 한 번 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Z2를 한번 먼저 오른쪽에 써보면은 현재 Z2의 값이 1 플러스 Z의 제곱분의 Z 바라고 나와 있죠. 제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도 동일하게 Z2의 바와 Z2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얘는 실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z 제곱분의 z 바의 전체에 켈레를 붙이게 되면은 이거의 값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그쵸? 근데 어쨌든 1의 켈레는 자기 자신인 거니까. 그리고 z 곱하기 z의 바, 이거의 값은 z 바 곱하기 z 바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z 바의 제곱분의 z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의 값이 이거의 값이 z2의 켤레가 되는 건데, 그거의 값이 z2와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 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풀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z의 제곱분의 z의 바의 값은 1 플러스 z 바의 제곱 분의 z,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제 대각선끼리 곱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z 바 더하기 z 바의 세제곱의 값은 z 더하기 z의 세제곱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우측에 있는 이 값을 좌측으로, 얘를 우측으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z 바 마이너스 z가 되는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붙게 되면은 z 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z의 세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앞선에서도 곱셈 공식을 외웠겠지만은, 인수분해 공식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값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z바 마이너스 z를 쓰고, 그 다음 뒤에다가는 z바의 제곱 더하기 z바 곱하기 z 더하기 z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z바와 z의 값이 같지 않잖아요, 현재. 따라서 이것들을 약분을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게 약분이 되죠, 현재. 네. 따라서 z바의 제곱 더하기 z바 곱하기 z 더하기 z의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앞선 그 앞에서 구했던 얘랑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선에서는 z랑 z바의 합이 z랑 z바의 합이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구했었죠. 마찬가지로 밑으로 이어서 한번 쭉 써보죠.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일단 여기서부터는 이제 z의 값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z의 값을 a 플러스 bi로 두었기 때문에 현재 z 바의 값은 a 마이너스 bi로 쓸 수 있을 것이고, 2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2a의 값이, 아이고, 예, 맞아, 써보면은 2a의 값이 2분의 1인 거니까 a의 값이 4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에서 구했던 식을 하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z의 제곱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z의 제곱은 일단 진짜 정리를 하면은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z바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i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식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항에 대한 지금 단수가 나와 있네요, 지금. 이들을 더해 보시면은 지금 뭐가 됩니까? 2배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z랑 z바의 곱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요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따라서 z 곱하기 z바의 값은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요 둘을 한번 더해 보시면은 지금 3a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되겠네요. 이렇게. 그거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현재. 따라서 b제곱의 값이 3a 제곱 플러스 1로 쓸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얘는 a 제곱이 16분의 1인 거니까 이게 지금 현재 16분의 16으로 계산해서 b 제곱의 값이 얼마가 되죠? 이게 16분의 3에다가 현재 1을 더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얘의 값은 16분의 19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구하기 때문에 16분의 19에서 아까 우리가 a의 값이 4분의 1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6분의 4를 빼주시면은 답이 16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넘어와서 확인해 보시면은 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